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경매 라방 74강의 방송 내용은 전세권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전세권 관련해서 대법원 2008마 212 결정과 대법원 2010마 900 결정이 있습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2008마 212 결정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면 대단히 유리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집행법원에서는 2010마 900 결정에 의해서 경매 사건을 진행시키곤 합니다. 2008마 212 결정과 2010마 900 결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경매 라방 74강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74강입니다. 화면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 73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조금 말씀 안 드렸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만요. 사진을 좀 옮기고, 네. 창원지방법원,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73강에서 이 사건 번호 아니십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 번호,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 2020라 만 62호 결정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보니까 물건 내역이 경남 통영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사건 개요해가지고 통영 2019 타경에 2940호 경매 사건 번호 나와 있지요. 밑으로 보면은 다 펼쳐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니까요, 공동주택이지요. 2014년 9월 12일 날 해가지고 갑이라는 분이 같은 날짜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 설정했어요. 보증금액 1억 2천만 원인데 또 이제 2016년에 약 한 2년 정도 경과된 이후에 보증금액을 아마 1,000만 원을 정액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확정일자는 1차 확정일자입니다. 요 갑이 이제 요때 확정일자 받은 건 2차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속 살다가 보증금액을 정액해준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한 상태에서 반드시 그 새로운 계약상에다 확정일자 도장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된다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하고요, 새로이 재계약한 계약서 아니십니까? 그 두 장을 같이 법원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출한 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선 변제 권리를 이제 임차인은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을이 가압류 딱 설정됐어요. 근데 갑이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갑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인데요. 그럼 갑은 또 임차인의 지위로서 배당 신청했어요. 임차인의 지위로서 이제 배당 신청을 하고, 어리 입장에서 이분 아마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이분 좀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7,135만 2천 원에 이 낙찰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버퍼링이 잠깐 일어나죠.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화면이? 이야기는 안 끊어지고, 제가 송출 화면을 보니까 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도 이게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거든. 간혹 가다 이놈의 유튜버가 말이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또 욕을 하면 또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어쨌든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게 버퍼링이 일어나가지고요, 좀 보시기가 좀 하다 그러면요, 이걸 제가 재편집해서 올리면요, 재편집한 그 영상물은 버퍼링이 안 일어납니다. 일부 2부로 해서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 어리란 분은 7,135만 2천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상태에서 이 갑 전세권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더라.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은요, 7,130여만 원의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 퉁쳐버리고 내보내고 그냥 자기는 이제 7,100여만 원의 낙찰 받아가지고 다시 이걸 재전세로 놔서 수익을 올릴 그런, 그러니까 우리 지난 73강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임차인, 자,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자, 다시 화면을 정리할게요. 이분이 보니까 갑이 전세권에 의해서 아파트니까 이런 경우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예. 자, 전세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제가 또 2008마 사건 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2008마 212 결정을 보게 되면은 전세권과 전입신고 같은 날짜라 치더라도 전입신고 언제 했어? 9월 12일 날 했어. 그럼 넌 대항력은 언제요? 그 이 길이니까 9월 13일이요. 이건 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야, 근데 전세권이 경매 신청했잖아. 그럼 전세권이 말소 기준권을 해도 된단 말이죠. 근데 너는 저기 전세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잖아. 그럼 넌 대항력이 없잖아. 따라서, 너는 죽어. 이게 2008마 212 결정 사건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건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이 전세권에 경매 신청했다고 전세권 죽어버려요. 전세권 죽는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대단히 어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영지원 낙찰자는 낙찰받고 나서 그 전세권자 겸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지원에서 인도명령 신청에 의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뭐냐 하니까 간단하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 신청이 나니까 이게 주식회사에서 이 물건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법인에서. 예, 법인에서 낙찰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기각한다. 그러니까 막 또 이 주식회사에서 열받아가지고 으이씨 해가지고 또 이제 적시한걸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창원지법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니까 통영지원에서 기각한다. 그러니까 으이씨 해서 적시한거 하니까 창원지법으로 올라갔는데 2021화 만 62호 결정 사건이란 말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뭐 딴 거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2010만 900 결정을 참조했대요. 그래서 참 판사님들이 이렇게 참조를 하시니까 일개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게 2010만 900 결정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여기 2010만 900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임차인이 제가 그 내용 자체를 부인을 안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전세권 등기도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임차권은 비록 전세권보다 나중에 임차권이 성립되었다 손치더라도 안 죽는다 이거죠. 여기에 2010마 900 결정과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제 지겨워요. 그렇다면 2008년 212 결정 자체, 이 결정문 자체를 아예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라 이거죠. 없애버리라. 괜히 그걸 놔둬버려내가지고 헛갈린다 이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헛갈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헛갈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2010마 900 결정에 의해서, 이러니까 전세권, 같은 날짜 전세권 설정해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차권은 소멸 안 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1심 통영지원사에서는 뭐 낙찰자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의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왜? 그러니까 비록 전세권보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대항력은 나중에 발생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임차권은 불소멸한대, 불소멸. 여기 보니까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서는 임차권자로서 나와있죠, 그죠?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이게 전부 다 대법원 2010만 900 결정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억이 1천만 원짜리 전세 금액인데, 이번 법인도 보면은 1억이 1천만 원짜리 한 7천만 2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임차권자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 5천만 원 주고, 인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수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전세권자가,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세권자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듯이, 전세권자가, 임의기문 신청했거든요.
자,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소멸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은 어떻게 불소멸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 요건 관련된 등기부등본 아마 제가 첨부를 해놨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다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임차권은 불소멸이야. 임차권 불소멸이니까 7,100여만 원 낙찰받았잖아요. 이게 약간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제 낙찰자는 전세권자한테 지급을 하였지 않겠느냐. 아, 여기 보니까 제가 오타가 나버렸네. 낙찰자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가압류잖아요. 그죠? 예, 가압류가 아주 그 예민하신 분들 이런 것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가압류면 이게 뭡니까? 이걸 낙찰이 아니고요. 병으로 봐야겠죠. 병. 그죠? 예. 잠깐에 한번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병이 낙찰받았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된 아마 등기부등본을 제가 첨부를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전세권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권 있잖아요. 1억 2천만 원 전세권 말소됐어요. 말소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소 사유가 뭡니까?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죠. 뭡니까? 임의경매라는 전세권 말소된다니까요. 전세권은 말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권. 예? 어쨌든 같은 날짜에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 1월 1일에 설정했다. 전입에 의한 대항력은 이제 1억 1이다 이거지. 근데 2008만 212결정에 의하면 죽으면 너도 죽어라. 그런데 2010만 900결정 같은 거 죽어도 안 죽는다. 이게 안 죽어. 안 죽기 때문에 이게 임차권자로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마 제가 73강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어지간하면 이제 2008만 212개는 몰라. 2010만 900으로 뿅 우리는 이제 편을 들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싸움은 제가 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싸움을 할게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보니까 충주 지원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2017 타인 30일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이게 물건 내역이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죠. 그럼 사건 계획에서 사건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대단히 좋습니다. 이 사건, 통영지원 사건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 번호 2019 타경에 2940호, 요 경매 정보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 타경에 2940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하고요. 상태에서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네요. 아이고,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막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이 방송 이거 준비하는 건 그냥 허투루 대충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위장님이 오늘 1등 들어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박항용님, 나사랑님, 라텔님, 류병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홍대희님 들어오셨고요. 세스왕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홍준애비님이시군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종종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매주 월수금 해가지고요. 저는 8시에 본방 사수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그 실력 배양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하는데 아까 방송하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2022년 올해죠. 11월 달에 또 유행이 일어나고 몇천 명이 사망 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코로나 끝나려면 제가 볼 때 멀었어요. 그래서 또 이참에 어떻게 경매 확 잡고 나가시면 여러분 평생 이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리카님, 네, 반갑습니다. 곽충권님도 들어오셨네요. 부자과님, 네, 반갑습니다. 조창선님 들어오셨네요. 또 누구신가요? 유원권님 들어오셨고요. 자, 임장의 신님이시죠? 우리 최선행님 경매 잘하세요. 봐가지고. 네, 최단태님, 네, 들어오셨네요.
조조님, 네, 반갑습니다. 조조님 닉네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딱 들으니까 안 잊어먹어요. 나중에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오프라인 할 적에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다들 만나 뵙고 소주는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소나무님, 열공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1강부터 다시 보신다고 그랬는데, 열공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네. 김향숙님, 이름 안 잊어먹습니다. 이름 잊어먹지만 해가지고. 또 누구신가? 백만섭님 들으셨고요. 떡갈배님, 대찬인생님 들으셨네요. 우리 대찬인생님 명도 끝내주기 잘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얼굴 한번 보시면요. 얼굴 자체가 명도예요. 엄청 무서워요. 봐가지고. 아이고, 대찬인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경혜님 들으셨고요.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네, 또 누구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윤복현 우리 부회장님 들으셨네요. 알까기 대왕님 들으셨고, 떡갈비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 또 누구신가요? 영문으로 돼가지고요. KUJUN 가이. 네, 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세상님, 네, 감사합니다. 따봉 한 번씩,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돈 안 들잖아요. 마우스 한 번만 딸깍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로써 저희 채팅창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도중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가 의문사항이 있었으면 제 네이버 카페에다 건강한 보다 클럽이 여기다 뭐 직접 질문을 주시든지, 안 그러시면은 제 채널에 보면은 제 휴대폰 번호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지 그냥 막 문자나 막 카톡 이렇게 주지 마시고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사건이 보니까 통영 지원 사건입니다.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차 감정가 1억 3,300짜리인데 7,100여만 원에 이제 이 법인 같아요. 법인에서 낙찰 받은 것 같아요. 낙찰 받으셨는데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그냥 더 이상 부담 안 한다면 돈 벌죠. 한마디로 안전자리에서 몇 천만 원 벌잖아요. 2008만 212일정이면 이거 당연히 인수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밑으로 쫙 내려가 보자 이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이게 보면은 전입 있고 2014년 9월 12일 날 전입 신고했죠. 전세권도 2014년 9월 12일이죠. 확정일자가 2016년 10월 2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014년 9월 12일 날 해가지고 이때 확정일자 1차 받았어요. 원래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에다 1천만 원 정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4년 9월 12일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 나머지 1천만 원 정액한 부분은 어떻게 2016년 10월 25일이다. 일단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전세권자 1억 2천만 원. 자기 이제 요 당시엔 전세권 1억 2천이니까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전입신고는 언제 해요? 봐가지고 같은 날에 그 다음날 대항력이 갖추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거죠. 그럼 임차권 주고 전세권 경매 신청인데 전세권 주고 둘 다 주고 하니까 내가 7,1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하면 이로써 더 이상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들어갈 게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차권자로서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냥 우리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자료를 펼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이제 충주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이것도 충북 충주시 목행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사건 번호 나와 있지요. 이 사건 내역을 잠깐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니까 2013년 최선순위를 해가지고 11월 달에 갑이라는 분이 전세권 등기를 하셨어요. 9,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카페 회원분이 아시는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낙찰 받으셨는데 이분도 9,500, 이 선순위가 9,500이잖아요. 그런데 7,500만 원 낙찰 받았다 이거지. 낙찰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인도명이 신청했어요. 인도명이 신청하니까 충주 지원 요 사건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미쳐버리고 돌아버립니다. 2010마 900결정에 해가지고 비록 전입신고는 나중에 했잖아요. 그럼 임차권 불소멸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7,500만 원 다 받아갔다면 나머지 2천만 원 주어라 라는 것이 이게 부동산 인도명령 이 사건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해 가지고 1심에서 이분은 그냥
거쳐버렸죠. 적시항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마 지급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갑이 이제 전입신고 나중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을, 갑류, 갑이 이랬듯이 뭐 항상 임의경미 신청했잖아요. 갑이요. 이렇게. 임의경미 신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또 적어드릴게요. 2008마 212 결정에 의하면 이거 2008마 212 결정과 관련된 거예요. 전세권 임의경미 신청해서 주고 너 언제 전입신고했어? 2013년 11월 20일에 지금 11월 21일 날 대항력 발생된다 이거지. 야,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 2013년 11월 8일이니까 이게 죽으면 너도 나중에 너도 죽어. 다 죽어. 그럼 2천만 원 인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개묵살해버리고 2010만 900 결정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주지원 2017 타인 30일 부동산 인도명 결정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건 신청을 어떻게 기각한다. 이분이 낙찰자예요. 이분이 전세권자 겸 임차인이겠죠. 그죠? 기각한다. 이 기각 사유가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나와 있네요. 그죠? 이유 해가지고 이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왜냐면 이게 전세권과 더불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를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지. 이게 이제 2010만 900 결정 그 내용이라니까요. 보면 또 나오잖아요. 이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이게 판사님들은 이런 사안 있으면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런 판결 결정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 내지 결정문을 뒤져봐가지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냥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2010만 900 결정에 의하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죠? 따라서 여기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그죠?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는 뭐냐 이게 임차인에 해당된다 이거지. 대항력이 있다 이거지. 따라서 임차권 불소멸이다. 불소멸이기 때문에 인수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역시 이건 이제 전세권 총정리가 나옵니다. 총정리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전세권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강좌라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에서 이게 전세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쭉 접근을 하는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데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일단 진짜 엑기스입니다. 엑기스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시라고. 전세권 총정리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08만 212결정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대구 지법 해가지고 사건 번호 있고. 이거 보면은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전세권 전입 확정 같은 날짜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은 주고, 임차인은 같은 날짜니까 그 다음날 대항력에는 게 나오잖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은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돼서 갑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2008마 212 결정의 원심 결정인 대구지법이죠. 2007 327인가요? 328인가요? 327 결정인가요? 이 결정문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대법원 결정하고 대구지법 이 결정문이 이것도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원문에 대해서 제가 아마 2022년입니다. 이거 2022년 올해죠. 올해 3월 7일 날 해가지고요. 제가 발급받아서 제 메일상에 있고 제가 또 72강인지 73강인지 거기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결정문 원문을 실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8마 212 결정 얘기하면 이게 이 현직 법원에서 인정만 해준다면요. 우리 진짜 이런 건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진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팍 다물고 왜? 제 혼자 해먹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2008마 212 결정 이 자체만 인정이 된다. 물론 이제 일부 아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굳이 덜 보면 뭡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 확 까버려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지 혼자서 조용히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이놈의 게 법원에서는 2008만 212결정일 수도 이걸 유령 인간은 아니지만 유령화시,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인정을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2010마 900결정이 짠 나옵니다. 부산 사건이거든요. 네, 부산 사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것도 보면요. 이거 복습 차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나중에 했어요. 근데 이건 제3자가 경매신청, 물론 앞에 이제 부산시에 압류도 있었습니다. 압류도 있고, 이 가압류 어리머리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안소송에서 판결문까지 강제경매 신청했거든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전세권이 있고, 그 뒤에 전입신고 했다 이거죠. 그 뒤에. 예. 그럼 봐가지고, 이 건 같은 이분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했다면 전세권 주고요.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다. 그럼 전세권 안 주거든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했으니까 전세권 죽는다 이거지. 예. 전세권도 죽고, 그럼 전세권 죽고 따라서 이제 임차권은 어떻게 되냐? 임차권은 불소멸이다. 이게 보니까 갑이 전입신고한 것은 본인의 보증금액을 보다 확실히, 이게 맞다니까. 제가 부인 안 한다니까요.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입신고 왜 했니? 그러니까. 근데 심심해서 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데요. 비록 나중에 했다. 따라서 요건과 가압류니까 후순위 가압류를 소멸 기준 권리로 법원은 봤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 같은 그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나름대로 이 소멸 기준 권리, 그죠?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기준을 잡아가지고 앞에 있어? 너 뒤에 있구나. 그래서 앞에 있으면 인수야? 뒤에 있으면 소멸이다. 이거 우리 극히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거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잡았기 때문에 임차권을 불소멸한다는 것은 이게 전입신고한 날짜가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불소멸한다. 따라서 이게 전세권의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이거지.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봐가지고 이 전입신고가 말이지 이때가 아니고 가압류 이후에 전입신고가 했다 이게 가압류 이후에. 그럼 이건 당연히 죽는다 이게. 그럼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했으니까 저것도 죽어버리고. 너는 봐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10% 대항력에서 죽어버려. 이럴 경우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요건 제가 아마 몇 강입니까? 73강인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봐가지고 그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가압류 등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여기가 보면 이 대법원 2010만 900결정인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결정문인지 몰라도 그 결정문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지. 예, 인정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리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도대체 이상한 거야, 헷갈리게.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보니까 이게 아마 저번에 그 73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통영지원 사건. 이건 대법원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셨죠? 여기 따끈따끈한 거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대법원 2010마 900결정의 후속타라니까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이제 2020마 1267호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또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전세권 전입 확정 임의경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도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이게 보면요, 100% 대법원 2008마 212 결정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아. 예. 똑같은데 이 사건에서도 보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왜 전입신고했냐 이거지. 자꾸 반복해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 전세금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죠. 따라서 어떻게 전세권에 의한 예를 들어 이 사람 경매 신청했다면 전세권 죽어요, 그죠? 말소되잖아요. 전세권 어차피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 죽어요, 말소됩니다. 예. 근데 전입신고는 같은 날짜에 했더라도 대항력은 그 다음이다. 그러면 어쨌든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거지. 그러면 2008만 212 결정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결정 내용 아닙니까? 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유튜브 상에 안정현 경매 TV에서
공짜로 뭐 방송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지. 이런 뭡니까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거 나는 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랍니까? 그건 안 돼요, 봐봐요. 그죠? 그것도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이 전입 신고한 것은 본인의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맞아요.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2008만 212일장과 똑같다. 근데 2008만 211일장 그대로 현재 살아있다, 이거지. 살아있네. 살아있다, 이거죠. 따라서 후순위 가압류를 소멸 기준 권리로 법원은 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법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이제 요거는 오늘 이 뭐야. 이게 제가 작업을, 창원지법이네. 창원지법인데, 예. 이 사건은 말이죠. 지금 현재, 일부 방송 마치고, 요 이제 막바로 한 20, 30초 있다가 2부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